안녕하십니까. 해커스페이스닷컴의 민영기입니다. 자, 여러분 파생상품 투자상담사가 어떤 자격인지 아십니까? 자,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에 대해서 혹시 알고 싶으십니까? 자, 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이 어떤 것이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라는 자격증은요. 우리가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또는 금융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금융 3종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난이도에 따라서 금융 3종 자격증을요.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3종 자격증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그럼 굉장히 금융권 취업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증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에 굉장히 유리할 뿐 아니라 실제로 실무에서 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가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금융인으로서 내가 어떤 그쪽으로 뜻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꼭 취득해야 될 자격증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시험의 내용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는요. 4개 과목으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4과목에 100문항이 출제됩니다. 100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목서부터 4과목까지 이루어지는데 1과목은 이제 파생상품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1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선물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프레젠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퓨처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이 아주 기본적인 파생상품의 상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옵션이 둘 다 15문제씩 나와서 전체적으로 배점은 1과목에서 3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2과목으로 보면 파생상품 2인데요. 요게 이제 장외 파생상품이라고 해서 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수합이 있습니다. 수합이라는 것은 이 현금 흐름, 어떤 상이한 현금 흐름을 가진 상품을 서로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합이라는 상품 아주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상품 장외 파생 상품으로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파생 상품이 있는데 요걸 합쳐서 지금 10문항, 15문항 해서 2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 과목에서. 자, 다음에 3과목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가장 어려운 파트로 이 파생 상품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리스크 관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과목이 이제 리스크 관리하고 직무윤리인데 이 리스크 관리가 이제 가장 어렵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여기서 난감해 합니다. 되게 공부를 이쪽으로 전공을 안 한 분들 뿐 아니라 이쪽을 공부한 경영 이런 거 전공하는 학생들도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런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도 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주로 보통 강조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출제 개연성 높은 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물론 아주 쉽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어렵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업실무나 직무윤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암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해도가 웬만하면 다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파트고요. 다음에 이제 법규가 있습니다. 이 4과목이 파생상품 법규라는 거예요. 이 법규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법률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법률로 자본시장법이 있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위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규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법률과 규정을 이제 묶어서 20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3과목에서는 25문제가 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60문제 이상 맞춰야 돼요. 전체 60문제 이상 맞춰서 전체 60점 이상 득점이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과목당 1, 2, 3, 4 과목당 꼭 맞춰야 될 문항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과락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과목별 40점 미만으로 득점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40점 미만, 40% 미만이 도대체 몇 문제냐? 자, 1과목이 30문항이니까 이 중에 12문항 미만으로 만약에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2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2과목은 25문제니까 그 중에 딱 40%면 10문항입니다. 그러니까 10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고요. 똑같이 3과목은 10문항, 4과목은 8문항. 이렇게 꼭 기본적으로 이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과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너무 몰빵으로 공부해도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해서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자격증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전공 공부나 무슨 학문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주 뭐 고차원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라이센스란 말이죠. 이 자격증은. 여러분들 운전면허 딴다고 해서 운전면허증 취득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운전면허 취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격증은 이 금융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이 정도의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소양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런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거지. 이 자격증 이거 있다고 해서 파생 전문가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자격증이 가지는 의미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무슨 뭐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격증 취득은 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합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노력해서 합격하기 위해선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한번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의 경우 1과목에 한번 우리가 주력해야 될 단기 합격을 위한 전략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1과목은 선물과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사실 2과목에 25문제 나오는 2과목은 수압하고 기타 파생 상품인데요. 2과목보다 1과목이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선물하고 옵션이 미리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잘 안 돼요. 공부가. 왜냐하면 파생 상품은 선물하고 옵션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30문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이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 있지 않으면 나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2과목이 있는데요. 2과목은 먼저 이 수압하고 기타 파생이 있어요. 이 기타 파생 상품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장애 파생 상품 이런 거 나오는데 뭐 이거 말고 뭐 신용 파생 상품 뭐 CDS니 뭐 TRS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먼저 선물과 옵션이 먼저 철저하게 공부가 돼 있고 꼼꼼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2과목이 전략 과목이에요. 2과목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1과목을 꼼꼼하게 하고 2과목은 1과목에서 공부한 실력을 가지고 뭐 몇몇 중요한 거를 정리하면서 암기를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암기가 조금 뒷받침돼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하면 그러면 시험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이 있는데요. 3과목이 사실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리스크예요, 리스크. 그래서 리스크 파트가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우리 리스크 관리가요. 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리스크 관리에서 이 리스크 위험 지표가 있어요. 이 위험 지표 몇 가지가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바 같은 겁니다. 이 VAR이라고 하는 바가 있어요. 바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직무윤리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금방 쉽게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과목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4과목은 뭐 법규니까 법규는 이제 주로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이거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강조를 하시니까 특히 이제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시험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죠.
뭐 제가 생각에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어디서 주관하느냐 이거예요. 주관하는 데는 당연히 금융투자협회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을 하죠. 그리고 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즉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격증 사업만 따로 하는 자격증에 관련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격시험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자격증에 관한 정보가 이제 다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교재가 있다 그러면 교재 정오표도 거기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이 웹사이트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시험 접수도 여기서 해요. 여러분들 어디 뭐 금융투자협회 어디 가가지고 뭐 이게 종이에다가 뭐 글 쓰고 이렇게 접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합격자 발표도 여기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을 볼 때는 항상 온라인 접수, 그 다음에 합격 확인 이런 거 다 여기서 한다. 자격증 발급까지 다 하니까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항이 몇 문항이라고 그랬죠? 100문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00문항을 120분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 금융 3종 자격증 중에요. 펀드 투자 상담사하고 뭐 증권 투자 상담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는 의외로 시간이 모자란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공부하면 저는 있잖아요. 이거 시간에 쫓겨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아주 어중간하게 공부하신 분들 있죠. 합격 임계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모자란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는 시간 안배도 조금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거의 대부분 시간 모자라지는 않지만 내가 시간이 모자랄 듯 보인다 그러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 모의고사 같은 걸 최종적으로 이제 보실 때요. 시간 같은 거 시계 같은 거 옆에 놓고 내가 이 정도로 푸는 속도가 이 정도 속도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 놓고 그 피드백을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고요. 문제 형식은 객관식 사지선다입니다. 이게 3종 자격증은 모두 사지선다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합격 기준은요. 각 과목별 자, 정답 비율이 40% 이상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40% 미만, 즉 과목별 40점 미만이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전체 평균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락 없이 60점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요. 이 시험 합격한 다음에 5년 이내에 금융권에 종사하거나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자격증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시던 일 금융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금융업 하기 위한 업종에 종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갱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금융권에서 종사도 안 하고 이 관련 일을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따야 됩니다. 왜냐면 5년 있으면 효력이 없어지니까 참고로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금융 자격증 우대 기업이 있는데요. 우대 기업은 여러분들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행이든 증권이든 뭐 선물회사 뭐든 간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뭐 이렇게 쭉 있지만 이거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다 금융업이라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차트는 뭐 별 큰 의미는 없는데 하다못해 은행에서도 이 파생사 상품이 결합된 그런 상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파생 상품이 섞여 있는 그런 금융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생 상품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격이.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증권사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꼭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제가 이제 hackerspace.com에서 계속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질문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추려서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이렇게 합격을 위해서 많이 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올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면 합격을 위해서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건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파생 상품은요. 이 3종 자격증, 즉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그리고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가 3종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를 맨 마지막에 시험을 봐요. 그 이전에 펀드나 증투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파생을 맨 마지막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파생에 대한 그 이해나 아니면 그 기본적으로 이 증권 시장이나 이런 금융에 대한 금융 용어나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열심히 한 분들, 그리고 전공 지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열심히 한다, 미친 듯이 한다, 그러면 5일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면 20일 가능합니다. 20일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개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요, 저는 분명히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공을 어떤 걸 하셨습니까? 어떤 업종에 종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며칠 정도 걸리면 하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죠, 되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는 그것이 며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지식 수준과 열의 이런 것들을 아주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열심히 하면 기간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고요. 안 하면 이건 불멸의 진리지만 안 하면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두 번째로 혼자서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혼자서 합격할 수 있어요. 다 혼자서 공부해서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노고가 들어갑니다. 혼자서 합격한다고 하는 게, 혼자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외롭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사실 이 hackerspace.com에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그 시험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통 많이 질문 올라오는 게 시험 난이도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금융 자격증이 금융투자협회 자격증이 7개예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죠. 금융연수원도 있고 여러 개 되게 많습니다. 민간 자격증들이 있고. 그래서 금융 관련 자격증이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쭉 이렇게 그 금융 관련 자격증을 쭉 이렇게 그 난이도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아마 파생 상품은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우, 내가 공부해 보니까 엄청 어렵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시험은요, 금융 관련 시험으로 CFA, FRM, 그다음에 CFP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어려워요. 그런 건 어려운데 사실 금융 관련 자격증으로 더 어려운 거 회계 CPA라고 해서 회계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인회계사 이런 것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중 정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금융 자격증을 쭉 우리가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금융 3종 자격증 시험을 어떤 순서대로 준비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펀드 투자 상담사가 가장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나중에 어려운 거, 조금 어려운 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물론 내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그게 잘 안 맞아서요,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를 먼저 취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처음에 목표로 잡을 때는 그냥 펀드, 증권, 파생선으로 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요, 꼭 세교재를 이용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새 책 사야 됩니까? 이런 거죠. 친구가 작년 교재가 있어서
작년에 공부하던 책이 있어서 나한테 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까? 내가 공부하다가 포기한 재작년 교재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걸로 하셔도 뭐 무리는 없는데요. 사실 뭐가 문제냐면요. 이 교재가요. 매년 개정이 돼요. 매년 개정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교재 내용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일일이 틀린 걸 어떻게 찾아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이라는 게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합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개 보면 합격이 60점이다 그러면 6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여기 몰려 있어요. 6, 70점 사이로 반 이상 모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60점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게 개정 안 된 교재로 봤다가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여러분들 공부 또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낭비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교재는요. 그건 최신 교재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형편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그 경우에 억지로 책 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역시 개정된 거 다 확인해 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그 큰일 납니다. 이거 열심히 공부해 놓고 그 고생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신 교재, 새 교재로 공부한다. 다른 건 몰라도 시험 공부하는 건 꼭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문 5개를 추려서 한번 말씀을 올려봤는데요. 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라는 자격증은요. 이건 이제 금융 3종 자격증 중에는 가장 좀 어려운 그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 꿈이 금융인이 되는 것이고 금융권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꼭 거쳐 가셔야 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뜻을 품으시고요. 꼭 성취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는 다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